단계부터 7단계까지를 원트라고 원트 정신적인 욕구. 그래서 이게 체계가 문화 창업에서 보면 문화가 아까 요렇게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요렇게 해가지고 유형과 문화라는 게 유형과 무형이 있는데 이게 요 체계를 보면 여기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있잖아요. 그러면 요까지 있으면 유형의 여기가 니즈가 되고요. 인간의 욕구, 여기가 원투가 돼요.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사고 체계는 이 사고 체계는 인식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인식이 무인식, 그러니까 여기는 무의식 세계. 그래서 내가 뭐 배고프다 이런 게 내가 생각을 하고 합니까? 여기는 생각이 있고 여기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즉 여기가 무의식의 영역이고 여기 의식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형의 눈에 안 보이는 있죠. 그다음 유형의 이렇게 메슬로 욕구 단계설하고 그 다음에 문화라는 문화 체계하고 그 다음에 인식, 의식, 무의식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행동론 관점에서 인식 체계하고 세 가지 차원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심오하죠. 그런데 이걸 알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죠? 인간의 욕구라는 걸 통해서 이게 뭐죠? 고객이죠. 고객의 욕구를 통해서 아이템이 나옵니다. 이거를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저번에도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생리적 욕구는 뭐하고 관련이 많냐면 의식주 이거를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죠? 돈이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생리적 욕구 지금은 물질적인 욕구를 만족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안전, 뭔가 불안감 이 중에 건강이 제일 크죠.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족이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욕구가 생기냐면 사회적 욕구가 뭐냐면 남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고 거기에 속해 있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고 외로움을 극복하고 싶고 이런 게 사회적 욕구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 욕구라는 건 다른 말로 사랑을 받고 싶고 이런 그리고 누군가에게 속해 있고 싶고 그래서 직장을 들어가고 외로움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단계 이게 뭐냐면 존경, 지위에 대한 욕구 이건 뭐냐면 나발이에요. 권력욕. 나의 말이 남한테 먹히고 싶은 거는 인정을 받는다는 거네. 그래서 이걸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 그래서 이 권력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메슬로 욕구 단계에서 5단계에서는 이렇게 자아욕구라는 거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안을 자세히 보니까 또 이 세 개를 더 버전업을 시켜가지고 그 뒤에 메슬로 욕구 단계에서는 이게 7단계로 해가지고 여기서 보면 인지적 욕구, 심미적 욕구, 인지적 욕구가 뭘까요? 호기심.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각, 아까 말한 지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남들은 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 막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저건 뭐지? 근데 남자들이 호기심이 여자보다 더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여자 직접, 저 여자 직접 호기심이 많은 거예요. 호기심이 진짜요. 죄송합니다. 이거 방송 나오는 그러니까 이 인지적인 게 호기심이 많은 거예요. 호기심을 만족을 시켜야 돼. 저 산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자꾸 산을 올라가고 그 나이가 드니까 힘이 없으니까 이제 산을 올라가고 뭐든 자꾸 올라가서 호기심적인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익스플로어 정신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심리적 욕구는 뭐냐면 이게 인간의 원초적인
그하고 관련이 있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이 그 미적 감각이라는 게 이게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옛날에 채집 수렵 생활할 때 남자들은 뭐에 민감하냐면 시각적인 게 민감해요. 왜냐하면 토끼인지 사자인지 나를 해칠 건지 잡아먹을 건지 그걸 판단을 바로바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으로 하면 AI가 발달한 거예요. 비전 정보, 비정형 데이터를 보고 바로 빅데이터 돌려가지고 자기의 정보 체계에서 봐가 이게 위험한지 안 한지 눈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이 심미적 욕구는 남자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예술가가 남자가 아트 유명한 사람도 보면 셰프들 다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먹기 좋은 게 보기 좋은 게 먹기 좋다고 똑같은 말이에요. 음식의 반은 벌써 시각적으로 벌써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심미적인 거라는 거는 시각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시각적 쾌락을 만족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남자들은 선글라스 끼고 해변가를 다녀야 되죠. 나도 모르게 자꾸 자기의 그 미적 감각과 딱 마주치면요 눈은 돌아가게 돼 있어요.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면 계속 내하고 딱 내 취향이야 마이 스타일이야 자꾸 돌아가는 거야. 그게 결국은 뭐냐면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자동차를 왜 좋아해요? 자동차 중에 스포츠카를 좋아하는 이유는 근육질이면서 바퀴가 안정적으로 밖으로 튀어나오니까 뭐랍니까? 맨날 산 보면 산이 거꾸로 돼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삼각형으로 돼 있으니까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런 게 다 보면 즐거워. 어떤 예술 작품 보면 안정감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 내 마음이 안정감이 있어. 이게 다 심미적 욕구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욕구가 뭐냐면 자아실현 욕구. 이게 뭐냐 자신감이거든. 내가 자신감을 얻는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작은 거에서 이루는 거, 성취감. 그런데 이제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막 해병대 갔다 온 사람들이 자신감이 넘치죠. 죽기 일보 직전까지 뭔가 훈련해봐. 나 이까지는 해봤는데 뭐 사회에 뭐 이거 까야지 못할 거 이게 다 자신감이에요. 그게 이제 일반인은 들어가면 엑스러너 막 그 돈 1,000만 원 들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물만 가지고 그냥 마라톤 하잖아요. 사하라 사막. 그리고 또 에베레스트 기어 올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을 똥 살 똥 갔다 오면 이제 그까진 해봤 거죠. 그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영지도사 자격 따면 와 내가 그래 국가 1급 자격증 땄어. 그럼 그까지는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각 체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본다는 거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머리 때려놓고 그냥 풀고 다 잊어먹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내공을 쌓아가지고 지각 체계를 가지고 척추를 가지고 프레임을 가지고 그 살을 붙여 진정으로 그거를 시험에 반영을 하고 자기 실력으로서 계속 가는 거. 저는 후자를 좀 권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7가지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니즈가 나오고 그게 결국은 뭐죠? 제품 개발 목표가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이 뜰사랑이라고 판교 거기 옆에 가면 수지 거기 가면 거기 호수가 하나 있어요. 거기 가다 보면 뜰사랑이라 가지고 이렇게 음식점인데 여기가 제가 잘 가는데요. 제가 그 근처에 살았을 때 이제 이 차로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뜰사랑이라고 치보면 여기 한정식 집인데 이 집은요 미어 터져요. 여기는 대중교통으로 갈 수 없는 데인데 미어 터져요. 수지구 그 동천동 그 뒤쪽. 그래서 가보니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 이 집이 잘 되는 이유를 보니까 인간의 욕구 7단계를 한번 봅시다. 보니까 처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경제적 풍요로움, 즉 돈을 얼마를 내면은 한 40가지 음식이 나오고 이렇게 먹을 수 있을까요? 얼마? 15,000원? 너무 정확하다. 그런데 저거를 가서 먹어보면 사람들은 한 4, 5만 원인 줄 알아요.
근데 이 경제적 풍요로움을 이렇게 딱 하는데 여기 육해공이 다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들어가는 입구에 저기 보면 장독대를 지나가요. 근데 이 음식이 다 여기서 나온 거를 암시를 해요. 실제로 직접 이 주변에 여기 요 뒤쪽에 밭이 몇천 평인데 여기서 이걸 담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를 가집니까? 아, 이거는 직접 자연. 만들어서 하구나. 천연. 천연. 벌써 이 사람들은 요 반찬을 먹고요. 나갈 때 반찬을 이 반찬이 하나의 시식 코너예요. 나갈 때요 한 통씩 이렇게 해가지고 팔아요.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거 먹고요. 이걸 한 10개 사가면 15만 원씩. 그러니까 벌써 10배를 그냥 사가는 거야. 뭐 여기 뭐 그 깻잎부터 뭐 김치 뭐 김치도요. 그냥 간 적게 한 숙성된 김치 우리 먹어보면 완전 구수하면서 그 김치 있잖아요. 숙성된 그 맛있는 맛.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기 파니까 먹고 이 건강이라는 이 주제로 여기 보면 입구 이렇게 들어가는데 전부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나물 재료로 쓰이거나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나물이 그게 그거 같은데 색깔만 약간씩 다르지. 그러니까 진짜 보는 사람은 잘 아는 사람은 이게 무슨 나물이고 치나물이고 내가 볼 땐 그 나물이 그 나물이에요. 그래서 이 건강이 해결돼요.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이 소속감인데 여기 갔더니 전부 다 뭐랄까 여기 이제 해방감 뭐 이렇게 있는데 뭐냐면 소속감이 있어요. 여기 온 사람들 다 단골이다 보니까 주인이 아는 척을 해줘요. 그걸 어떻게 다 외운지 몰라. 몇 번째 오셨는데 아유 반갑습니다 이래요. 근데 저도 여기 알고 보니까 옛날 대학교 때 그 대학원 제가 다닐 때 거기 지도 교수 옆에 저를 갈궜던 또 다른 지도 교수님이 여기 친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면 또 VIP로 좀 해주는데 결국은 뭐냐면 소속감, 신분상승 이게 뭐냐면 나발이도 또 느끼는 거예요. 여기 갔더니 사장님이 한 번 이렇게 눈웃음 주고 아는 거가 그 뭐죠? 아까 여기 인간의 욕구 단계설에 보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뭔가 관심을 이런 데서 받고 싶고 갔더니 거기다가 또 신분 상승 느낌도 있어. 뭐냐면 나를 인정해 주거든. 어떤 걸로 인정해? 그때 3P에서 피지컬 에비던스가 있고 그 밑에 뭐죠? 피플이 있고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그 피플하고 프로세스가 뭐냐면 이걸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고객 응대 CS 교육을 잘 받은 집인 거죠. 그래서 내가 뭘 말하면 즉각 나의 의견이 존중을 받고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 음식점은 직원 교육을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직원들이 다 탈북 이주민들이에요. 뭐 이남은인가 거기서 나오는데 얼마나 로봇같이 잘 받았든지 눈만 싹 마주치면 바로 쫓아와요. 그래서 눈은 못 마주쳐. 눈만 이랬어. 야 어떻게 무한할 정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아 욕구에서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지적 호기심. 요 음식점 여기 음식점이고 요 옆에가 그림 이 뭐죠? 이거 갤러리예요. 그런데 요 옆에 보면 음식점이 갤러리인데 갤러리 이쪽에 가면 커피를 또 거의 무료다시피 해가지고 이렇게 또 해줘요. 그럼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여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남녀가 가면 아는 척을 하고 그리고 요 뒤쪽에 산을 가면 또 뭐죠? 이 산책 코스가 있고 흔들어져 여기 와서 좀 굉장히 좋아요. 분위기가 여기 자기네들 건데 거기다가 심미적 욕구 여기가 아까 지적 호기심이 아까 갤러리라면 심미적 둘 다 만족을 시키는 거예요. 갤러리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하냐면 자아실현 욕구는 여기서 어떻게 내겠어요? 이거예요. 음식을 여기 된장찌개는 직접 끓여가지고 자기가 남은 음식 넣어가지고 먹어보게끔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이 음식점이 보면은
7가지 인간의 니즈를 정확하게 만족을 시키니까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립을 하고 나서 음식점 창업 컨설팅을 가면 이 관점에서 체크 포인트를 체크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이 먹는 거 이런 거는 신경을 많이 썼는데 요건 눈에 보이는 거니까 신경을 많이 썼는데 나머지 이런 거를 좀 뭔가 모자란다 이런 걸 쫙 이야기해주면 사장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소상공인 컨설팅을 가거나 했을 때 이 결국은 고객들이 원하는 이런 것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이런 지각이 있으면 여러분 나름대로 지각을 가지고 체크리스트는 얼마든지 응용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내가 만약 이걸 알았으면 영업할 때 지금은 날아다녔을 거예요. 근데 그때 갔을 때는 맨날 요것만 강조했지. 돈이 좀 싸고 그러면서 뭐가 이렇게 건강 좋아지고 보장이 됩니다. 맨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거였는데 한 번 더 가서 사장님을 우대해주고 소속감을 가지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뭘 하면은 째깍째깍 반응해서 뭔가 권력력도 좀 그 사람이 뭐 좀 하인 느낌도 살짝 주고 그리고 재밌는 것도 가서 이야기도 해주고 그런 걸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이걸 놓치면은 사업이 안 되는 거죠. 제품 기획도 안 되고. 그래서 잘 되는 집들은 7개 중에 한 5개 이상 되면요 줄을 서고 잘 안 되는 집은 요 2개만 겨우 만족시키고 있어요. 요것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장 조사에서 도움이 되는 거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직접 쓰는 사이트들이니까 이런 건 제가 다 공유를 할 겁니다. 카톡상에. 여기 새로 오신 분들 주변에 요 카톡방에 초대해 주세요. 그래서 이 정보를 올리면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시장조사 STP에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할 때 시장조사 처음에 보면 시장 현황할 때 이런 자료 하나 들어가면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에서 시장 트렌드가 어떻고 우리는 지금 2단계에 있고 그래서 전체 인구 통계학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된 거 하나 제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고객의 아까 이런 니즈와 원트를 그냥 저는 여기서 니즈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욕구를 반영해서 KPI는 아까 인간의 여기 보면 여기가 우리가 이제 창직을 통해서 전문가로서 이제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실제로 이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죠. 그때 여기 보면 이제 펑션 리퀘어먼트 고객이 원하는 걸 실제로 내가 도출해서 개발 목표를 만드는 이 능력이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구라는 게 눈에 안 보이는 그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이제 한데 그 고객의 그 욕구가 사실은 차원이죠. 이러한 차원들을 결국은 시장 조사를 통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하는데 그 세그멘테이션 돼 있는 고객들 중에 타겟팅을 한다는 게 나의 자원을 고려해서 그리고 시장의 그 크기나 성장률을 고려해서 선정한다는 건 지난주에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하나의 그 타겟팅을 했던 고객들을 보니까 그 고객들이 원하는 거를 그죠? 어떻게 뽑아내서 개발 목표로 정량화시키느냐, why에서 what을 어떻게 뽑아내느냐를 보니까 뭐죠? 정량적인 방법과 정성적인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이 경험을 가지고 직관적으로 뽑아내는 방법이 있고 이론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뽑아내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세그멘테이션 타겟 포지셔닝을 했더니 그거를 이론적으로 아니면 직관적으로 뽑아내는 걸 보니까 인간의 욕구에서 특징, 차원을 포지셔닝을 찾아내는 게
결국은 보니까 설문조사 같은 걸 통해서 이런 연구 논문 분석, 통계 분석론이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찾아내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그냥 관찰을 통해서, 직관을 통해서 본인이 감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을 했을 때, 그 포지셔닝을 했을 때 이 A사, B사, C사는 이런 차원들이 뭐죠? 이것들이 인간의 욕구에서의 그런 걸 반영하는 차원들을 도출해내고, 그 도출된 거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게 포지셔닝이죠. 결국 이게 뭘 말하냐면 고객 입장에서 보면 브랜드가 되고요. 우리가 고객들한테 볼 때는 이게 포지셔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사의 제품에 대해서 실제로 고객이 원하는 욕구를, 무의식의 욕구를 어떻게 제품으로서 이렇게 제품으로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 포스를 도출해내느냐,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되면 3P people, physical evidence, people, 프로세스까지 합해가 7P로서 어떻게 도출해내느냐, 그게 이제 방법론이 고객 가치 발굴이라는 건데, 그게 하나, 둘, 셋, 넷, 6개 정도가 있어요. 페르소나 들어보셨어요? 1인칭 전지적 시점에서 한번 스토리텔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서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그 제품을 사용하는 거를 한번 스토리텔링을 쭉 해보면 뭐가 그 사람한테 이 제품이 어필을 하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걸 페르소나 기법이라고 해요. 그건 다른 거 없이 그냥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기술하는 거고, 디자인 싱킹은 뭐죠? 디자이너들이 고객을 관찰하는 방법을 가만히 보니까 일반인들하고 차이가 있는 게, 디자이너들은 자기의 관점을 없애버려요. 자기의 관점을 없애버리고 그냥 무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걸 편견이라고 하죠. 편견을 없애버리고 어린아이 관점에서 있는 그대로 보는 그 마음 상태, 그거를 우린 디자이너들이 생각하는 방식에가 디자인 싱킹이라고 해요. 이게 1인칭 관점이라면 이건 뭐죠? 3인칭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경쟁자 분석은 표 만들어가지고 그 STP, 4P, 4M 관점에서 저번에 그 이렇게 쭉 해가지고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 STP 분석, 이거는 인구통계학적으로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설문조사, QFD가 뭐냐면 Quality Function Display가, 이건 공학자들이 어떤 KPI, 개발 목표를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먼저 경쟁자 분석을 봤더니 이제 이런 거죠. 시장 세분화, 시장 A 시장, B 시장, C 시장, D 시장 해가지고 비교 항목들을 어떤 관점에서, 이게 보면 제품 특징, 서비스, 디자인, 품질, 브랜드, 가격, 이게 뭐죠? 고객의 니즈라고 했지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매슬로 욕구 단계 관점에서 이걸 이렇게 집어넣고 해도 되고, 아니면 또 다른 걸 그냥 비교 대상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제 시사점을 이렇게 도출해내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 이제 경쟁자들을 통해서 이런 시사점을 도출해내는 이런 방법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아예 4P 관점에서 경쟁자 제품의 아니면 여기 7P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경쟁자 이렇게 하고 자사를 이렇게 해서 여기 강점, 약점을 이렇게 기술을 쫙 해가지고 자사는 어때요? 이 품질면에서 A, B, C보다 어떤 포지셔닝이 있고 이런 걸 쭉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 중에 내가 볼 때는 우리 포지셔닝을 했더니 다른 제품들보다 품질과 서비스 부분에서 조금 더 강점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품질, 서비스, 그 다음에 여기 다른 차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제품은 다른 회사들보다 이 차원을 강조를 하자. 이게 포지셔닝이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경쟁자 분석,
그걸 하는 겁니다. 그 경쟁자 분석이 보면 이렇게 시장을 이런 식으로도 해서 시사점을 도출해내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경쟁사의 포지셔닝으로 도출해내기도 한다. 디자인 싱킹은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제일 중요한 게 고객의 관찰자가 고객의 그냥 관찰자가 편견 없이 이 고객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거예요. 관찰하면서 공감을 하는 거예요. 핵심입니다. 다른 건 다 똑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은 브레인스토밍 기법이 좀 들어가서 약간 비과학적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가 제일 잘했느냐 보니까 스티브 잡스더라. 스티브 잡스는 내가 개발자이기 전에 소비자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 그 분야에서 컴퓨터에 대해서 내가 개발자이기 전에 내가 컴퓨터를 소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가 더 필요한지 그런 걸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공감하기가 뭐냐 엠퍼시라는 건데 그 사람과 똑같은 주파수를 맞춰서 한번 편견을 없이 한번 보는 거예요. 어린애의 관점에서. 그게 핵심입니다. 3인칭 관점에서. 그래서 프로세서를 보면 공감하기, 그 다음에 정의하기, 그 다음 아이디에이트, 창조하기,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 만들어가지고 경험하기. 요 프로세스대로 보통 가는데 요거는 다 똑같아요. 요 앞에 공감하기, 엠퍼시가 하나 더 있더라. 그래서 관찰과 공감을 통해 사용자 관점에서 해석하여 숨겨진 니즈를 발견하는 방법. 숨겨진 니즈를 발견하는 방법이다. 기존의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것이 핵심. 두 가지야. 하나는 무관점, 편견을 없애버리고 보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엠퍼시. 내가 한 고객의 입장에서 그걸 관찰을 하는 것. 그 다음 설문조사 방법인데 그 통계 분석론에서 보면 그 요인들 있죠. 요인들이 결과에 미치는 데 대해서 어떤 것들이 주 요인인가를 분석하는 걸 우리는 컨조인트 분석이라고 해요. 일반적인 인과관계 분석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통계 기법인데 우리가 이 반도체 공정 장비 보면 한 50개 공정 중에 결과가 분량이 나는데 그 분량에 어떤 것들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키가 되느냐, 네킹 포인트가 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즉 뭐냐면 여러 가지 고객들을 그 구매하려는 의지에 어떤 요인들이 가장 메인 이펙트가 되느냐, 그런 통계 분석적으로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분석 기법들을 이용하는데 이런 것들은 있다. 그 정도만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하는 게 고객들한테 당신이 이걸 어떤 관점에서 사겠습니까? 설문조사 쫙 해서 그걸 통계 분석을 쭉 해봤더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7P 중에 사람 기술 자본 마켓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그 피지컬 에비던스 그 다음에 피플 프로세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설문이 보니 프라이스가 좀 더 고객 의지에 구매 의지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 다음에 분위기에 영향을 더 미치더라. 뭐 그런 거를 이제 요인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런 걸 컨조인트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QFD가 뭐냐면 퀄리티 펑션 디플로이라 해가지고 이게 예전에는 실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원인 분석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5단계까지는 그래도 시제품 가지고 하지만은 그 이후에는 뭐죠? 시설 투자해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엔지니어링 단계까지 가면은 금융 투자도 하고 하니까 5억씩 막 들어요. 7단계.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느냐? 아예 미리 앞 단계에서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시행착오를 줄이면 비용이 많이 다운이 될 거다. 타임 투 마켓, 시장에 나가는 시점에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 미리 앞당겨가 제품 기획을 잘 해보자. 그게 중요한. 그걸 우리는 퀄리티 펑션 디플로이라고 해요. 아까 그게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나는 이거죠. 나는 아름답고 가벼운 자동차가 좋아.
그 고객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걸 엔지니어 입장에서 아름답다는 게 뭐지? 그래. 일단은 바퀴가 튀어나오고 뭔가 이 삼각형 같이 안정감 있게 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아름답고 그 다음에 빠른 뭐 아까 제가 말했는데 기억을 못 나네. 아름답고 뭐라고 했어요? 빠른 차? 안정감. 안정. 아름답고 안정감 있는 차죠. 안정감이 도대체 뭐지? 엔지니어 입장에서 그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안정감? 그럼 일단 튼튼해야 돼?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차의 그 어떤 두께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받쳤어도 안정감 있어야 돼? 그럼 바퀴도 튼튼하게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바퀴는 어떤 사이즈로 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그 안에 스페이스 공간을 어떻게 해야 되지? 수치적으로 KPI가 나오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발굴하고 이를 공학적으로 키 퍼포먼스 인덱스 아까 요거죠. 요거죠. 핵심 목표 요거를 도출해내는 거예요. 요걸 도출해내는 게 내가 여기 핵심 성공 요인을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라는데 내가 여기서 제품화 시켜가지고 판매까지 가는 거 거기서 회사가 진정으로 성공하기까지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 16개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관점에서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이거를 이렇게 16개 표현을 했는데 이걸 뭐라고 하죠? 핵심 역량이라고 하고 사람들은 이걸 극복을 못하니까 사업을 실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극복을 했다면은 그 회사의 핵심 역량이 되고 그게 결국은 밸류라는 거죠. 그 밸류가 이 밸류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핵심 역량들을 결국은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라고 하는데 CSF라고 해요. 크리티컬 아니면 키 석세스 팩터라고 하기도 해요. 핵심 성공 요인.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다 이런 거에 허들에 우리 그 경기장의 경기할 때 그 허들을 못 넘어서 여기서 뭔가 하나 어그러지면은 사람이 이제 넘어져 가지고 사업 성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키 퍼포먼스 인덱스를 도출을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키 퍼포먼스 인덱스가 뭐냐 지금 여기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포커스를 해가지고 핵심 개발을 용어를 공학적으로 만들어내서 도대체 고객이 누구고 그 고객들의 니즈가 정확하게 뭐고 고객들이 누구고는 STP죠. 그 결과물로 고객이 어떤 타겟층이 정해지면 그 고객이 정확하게 원하는 게 뭔가를 아까 지금 6가지 기법을 해가지고 키 퍼포먼스 인덱스를 찾아내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키 퍼포먼스 인덱스가 찾아지면 그 다음 주에는 뭘 본 거예요? 크리티컬 석세스 팩트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를 키 퍼포먼스 인덱스 그 고객 요구 사항을 펑션 리콰이어먼트 기능 요구 사항이라고 해요. FR을 우리는 펑션 기능 리콰이어먼트 IREMENT 요걸 펑션 리콰이어먼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알아놓으시면 굉장히 조금 앞으로 뭘 해나가실 때 전문성도 있어 보이고 실제로 이거는 통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커스터머 에스크거든요. CA는 고객이 요구하는 거. CA는 커스터머 CUSTUM 커스텀 CUST 저 단어가 헷갈리네. CU 커스텀 ME 커스텀 에스크
FCA. 그 고객 요구 사항은 뭐죠? 정성적인 거죠. 정성적인 거를 Functional Requirement는 공학적인 정량적으로 저렇게 도출을 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저도 강의를